안녕하세요. 재미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낯선 분과 함께, 낯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앞에 섰는데요. 아까 제가 이 세팅을 하면서 이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양세준 전문가님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자꾸만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날까봐. 근데 지금 제가 자꾸만 뒤로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는 건강 전문가이신 옥한돌 작가님을 모시고 마감 시에 그리고 연재 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면 되실지에 대한 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9년차 웹툰 작가고요. 2014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액션 만화만 주구장창 네. 그리고 있고 여기 학교에서 네. 이제 강사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옥한돌이라고 합니다. 네, 옥한돌 전문가님, 작가님, 네 와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 건강 관리에 관련된 주제로 네네. 녹화를 하나 해야겠다라고 양세준 작가님께 말씀드렸더니 양세준 작가님께서 나는 아니다. 네. 나는 거기에 전문가는 절대 될 수 없다. 대신에 옥한돌 작가님을 모셔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불멸의 투기로 연재하시느라 무척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 연재가 되는 작품이죠? 지금 카카오 웹툰 옛날 다음이죠. 네. 거기서 화요일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그렇죠. 출근하는 날에 업로드가 항상 되고 그래서 우와. 오면서 계속 댓글 달렸나 그렇게 출근을 하지요. 그러면 보통 전전날 마감하시나요? 보통은 근데 저 세이브가 한 2개 하고 절반 정도 있어서 네. 그래도 마감은 월요일에 하는 편입니다. 월요일에 한다고요? 어제죠, 어제.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시면 오늘 여기 강의를 나오시기까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건강하셨지? 뭘 해도 힘들지 않을까. 힘든 거는 똑같은 거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세이브가 있어서 막 그렇게 조급하게 일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너무 세이브 까먹지 않으려고. 그래도 템포는 아직까지는 까먹진 않고 연재하고 있습니다. 두 달 됐지만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되게 연재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나?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활력 있어 보이시고. 네.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무튼 흰 옷을 입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 양세준 전문가님께서 왜 네. 옥한돌 작가님을 소개를 시켜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는 지금 저희 스쿨에 학생들이 3명이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관해주신 3명의 학생들에게 나중에 또 소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질문도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재미의 이유에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쿨에 들어오시고 재학생으로 계속 계시면은 언제든 참관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요. 입시 광고. 이것저것 다 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옥한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년차 웹툰 작가로 일하고 계시면서 네. 건강관리 전문가로 또 이렇게 알려지신 이유가 양세준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길래 이렇게 주변에서 운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웹툰 작가는 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서 좀 걷는다 이러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운동을 그러면 시작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한 건 아니고요. 네. 데뷔하고 1년 만에 몸이 엉망이 되는 걸 느끼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위기감을 느껴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시즌 하나를 완결하고 약간 후다닥 완결했어요. 나 못 버티겠다 이런 느낌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네, 그래서 완결하고 이제 아는 동생이 체육관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죠. 무작정 그냥 가신 거예요? 못 견디겠다. 약간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야 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원래 네. 운동을 원래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아니요, 안 하고 학창 시절 때는 체육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던 애였고.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진짜로? 있었어요. 공 찰 때 공 안 차고. 근데 어떻게 네. 몸이 안 좋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면 좀 잠을 더 자야겠다, 잘 먹어야겠다, 좀 요양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네. 사실은 좀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할 때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잠을 더 자야지, 잘 먹어야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때 이제 연재 한 신호가 온 건 한 3개월? 연재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어디부터? 일단 신호가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그다음에 약간 그 몸이 좀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계속 몸이 갑갑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됐던 게 문제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안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것도 혈액 순환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네. 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막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라는 게 뭔가 유행 같은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네. 그 그렇기도 8년 전에는 했고. 네,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셨나 봐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뭔가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에 못 드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잠을 자면은 무조건 8시간 이상 자야지가 원래 제 태도였는데, 이제 누우면은 한 2-3시간만 지나면 깨고 잠에 들려고 하면은 또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또 잠은 문제가 일단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선 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럼 내가 거기 가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운동을 하고 나시니까 불면증이 좀 사라지셨어요? 그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햇빛을 좀 쬐야. 햇빛을 좀 쬐야 해결되는 문제고. 네. 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전문가답지 않은가요? 그렇죠. 잠자는 건 별개다. 햇볕을 쬐야 된다고 되게 찐 전문가의 포스로. 네. 지나치게 많이 하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기절이거든요. 매일 그럴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내가 연재하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것을 느껴져도 뭐 연재 중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역시나 쉽지 않아서 많은 작가님들도 그냥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섣불리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실 것도 같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운동을 안 해봐서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한 1년 동안은 1년을 연재했었으니까 처음에 그때 동안에 그 시즌 하나를 끝나면은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버틴 거였거든요. 네. 연재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측에서 휴재를 안 시켜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전 좀 개기는 편이에요. 하겠다. 무조건 나는 쉬어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고 오겠다. 난 무조건 쉬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몸이 안 좋으면은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때 작가님께서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평생 해오지 않던 운동으로 그쵸. 어쨌든 나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저도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게 제일 놀라운 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다면서요. 그거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굶으면 돼요. 그래요? 제 그렇죠. 기준에 바디 프로필은 엄청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아니에요. 굶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좀 가벼워지긴 했는데 그런가. 근데 그게 건강한 행위는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 기준에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은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다. 아니었군요. 그거는 약간 상술 얘기해야 되나? 헬스장이랑 사진관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을걸요. 그래서 그럼 PT 등록하고. 근데 그거 상술에 말려 드신 거잖아요. 저는 근데 PT 받으면 상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혼자 한 거여서. 근데 되게 그거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자신감이라기보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좀 해야겠다.
아, 이 정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뺐는데 한참 멀었구나. 아,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마음에 드셨나요? 스스로가? 아니요. 깜짝 놀랐죠. 아, 그래요? 가진 게 없구나. 약간. 어떡하지? 약간 사진이 보정을 해주거든요. 아, 네. 그 보정본을 받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약간 놀림 받는 느낌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어서. 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정 전이요? 보정 후가 보정 후가 놀리는 것 같았어요. 너 키 작으니까 늘려줄게. 약간 이런. 아, 기분 나쁘네. 어깨 좁으니까 좀 넓혀줄게. 약간. 나의 단점이 뭔지를 거기서 너무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구나. 제 단점을 부각시켜서 확대를 해버리니까. 진짜 기분이 좀 안 좋겠네요. 그래서 막 보다가 어디 막 못 걸겠더라고요. 원래 걸어두실 생각이셨어요? 어쨌든 했으니까 자랑은 해야죠. 나 고생을 했으니까. 했다가 거의 다 내렸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그때도 어쨌든 식단도 하셨겠네요. 그때는 식단도 하고 이제 식단에 대해서 뭐 모르니까 그때는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네. 약간 그때부터 영양 쪽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영양의 배분에 대해서 막 공부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 음식은 어떤 영양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식부터 네. 해서 뭐 약간 뭐 미량 영양소,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아무튼 몸이 어떻게 흡수하는가, 왜 그걸 먹어야 하는가 해서 그 스포츠 영양 쪽에 수업도 들었습니다. 우와. 돈 내고 수업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재미를 붙여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깊게 배우고 싶기는 한. 그게 이게 와, 신기하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직업 자체가 꼭 이런 프리랜서 아니더라도 좀 삶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불안하죠. 영양학이 되게 원인과 결과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가 뭔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여가지고 좀 그 지점이 좀 재밌어서 좀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걸 먹었으니까 네 몸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막 먹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음식이다 하고 먹었잖아요. 그쵸. 탄수화물이다. 저걸 먹으면 지금 몇 시간 내에 당으로 변환이 되겠구나. 뭐 약간 이런. 운동 전에 이걸 먹어야겠다. 갔다 왔으니까 이걸 먹어야겠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운동 전에 뭐 먹어야 돼요? 운동 제일 좋은 거는 한 2-3시간 전에 그냥 안정적인 한 끼를 먹는 게 제일 좋고. 밥이요? 밥이랑 약간 그 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냥 배가 고픈데 네. 뭔가 뭐 퇴근을 늦게 했어요. 네. 퇴근을 하고 바로 운동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좀 설탕 음료, 과당 음료를 그냥 마시고. 주스도 좋고 뭐 아니면 그냥 스포츠 음료 먹어도 좋긴 한데. 스포츠 음료가 이온 음료? 네,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네. 보통은 그러니까 과당이 흡수가 빠른데 이런 얘기 듣나요? 네. 근데 그 과당이 위험한 게 포만감을 못 느껴요. 배부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당이라는 게 그 초콜릿 같은 거예요? 초콜릿은 설탕. 이래서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뭐지? 근데 설탕에 과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설탕을 우리가 계속 설탕 과자 같은 거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뇌에서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저는 완전 개미 간식 짱이거든요. 전 밥 안 먹고 과자만 먹으라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이 위험합니다. 네, 과일 진짜 좋아하죠. 과일.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급할 때는 딱 먹어서 당을 확 올린 다음에 운동을 가면 된다. 바로 에너지로 쓰는 거죠. 운동할 때 힘드니까 힘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영양사는 말하기를 이미 그 몸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제 저장한 거기 때문에 배고파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쵸. 네, 기분 좋게 다른 거 먹고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거지. 초콜릿 하나 딱 먹고 스니커즈 같은 거 딱 먹고 운동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뭐 먹어요? 그 다음엔 그냥 밥을 먹는 거죠. 아니 아까 운동 전에도 밥 먹으라더니 운동 후에도 밥 먹으라는 게 이게 언제 자느냐 보통 그래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 운동을 약간 몇 시에 가느냐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식단도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제한점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네, 막 닭가슴살만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러시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닭가슴살 고구마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권유를 할 텐데 그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계산하기 쉬워요. 닭가슴살 있으면은 그냥 이 덩어리 하나에 뭐 단백질 얼마? 한 27g 이렇게 들어있고 뭐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탄수화물 이렇게 계산이 딱딱 떨어져서 먹을 때 조절하기는 쉬운데 굳이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오칸도 작가님께서는 이미 요 제품을 먹으면 요 음식을 먹으면 뭐뭐뭐가 있다라는 것이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시니까 막 완전 그렇진 않고 네. 익숙하게 먹는 것들은 알고 좀 먹고 있는데 궁금하다 싶으면 검색을 하고 특히나 피자 같은 거 먹으면은 메뉴마다 다르거든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 보고 요거 이만큼 먹었네 약간. 그러면 내 몸에 어디가 이렇게 불겠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부위만 불지 않고 사람은 약간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네. 근데 식단까지 막 챙기신다고 했을 때는 못 드시는 음식이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 네. 그냥 배고프면 한 끼 대신에 배부르지 않게 과식을 안 드시나요?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과식하게 됩니다. 요새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오칸도 작가님께서 바디 네. 프로필도 찍으신다고 하니까 되게 몸매 관리를 정말 심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요.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고 네. 건강하기 위해서 식단을 하는 거라서 뭔가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은 크게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의식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오늘 너무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 날이든 다음 끼니든 좀 뭐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든지. 이게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많이 먹기 편하거든요. 맛있어서. 네. 단백질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적게 먹은 것 같다 하면 그때 좀 약간 꾹 참고 단백질 먹고 약간 그런 식. 그래도 뭔가 계속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오늘 아까 저녁 마음껏 드시는 것 같았는데. 많이 먹었죠. 그렇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큼 막 어디 다이어트하면 샐러드 먹어야 돼. 그쵸. 닭가슴살 꼭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느낀 게. 근데 강사도 말합니다. 다 상술이다. 네, 상술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먹으면서 근데 사실 제 몸 하나 가지고 그거를 원래 이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제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연재하실 때도 그런 거 막 신경 쓰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습관이 되셔서 운동도 루틴을 잡아서 요때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요렇게 신경 쓰시는 게 약간 루틴처럼 자리가 잡혀 계신 거예요? 약간 운동 가면은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 두거나 혹은 수업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다니는 데는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배우세요? 지금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그룹 수업이거든요.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고유명사가 많은 운동이어가지고 이게 약간 역도랑 체조랑 헬스랑 유산소랑 그냥 맨몸 운동이랑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뭔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은 뭐 예를 들면은 신디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여자 선수 이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팔굽혀펴기 맨 처음에 턱걸이 5개,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15개를 20분 동안 몇 라운드 하는지. 네. 네, 그런 식의 루틴입니다. 네. 그거를 하면은 보통 다 누워 있죠. 그렇겠네요. 20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약간 최대한 타바타처럼. 비슷하죠. 네. 최대한 많이. 아니면 최대한 빨리. 그런 식으로. 네. 그걸 그러면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빨간 날 빼고는 다 가는 거여 가지고. 근데 연재하시고 여기 이렇게 강의하러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운동도 꾸준히 그렇게 빨간 날이 아닌 날 계속 나가시면 쉬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왠지 연재하는 작가님들은 굉장히 일을 집중해서 네.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운동까지 놓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뭐지? 한 게 아까워서. 한 게 아까워서. 한 게 아까운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되는 것도 그 연재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다 합니다. 어떤 체크요? 내 작업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 그러니까 공정별로 콘티 몇 시간 걸리고, 뭐 펜서 몇 시간 걸리고, 이거는 어시한테 맡겼을 때 몇 시간 단축되고, 마무리 몇 시간 걸리고. 이걸 다 체크를 스스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들어갈 때는 한 달 동안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쭉 해봤더니 4주 평균 되고. 이분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 그러면은 제이죠, 제이. 그렇습니다. 4주 평균을 내면은 그런 값이 나와요. 내가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을 빼도 무리가 없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다. 저는 좋네요. 왜냐하면 아니 그 양세준 작가님을 할 때 재생회 자꾸 소환해서 대본을 만들어 드리면 보지를 않아. 네, 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막 안 가지고 오시고. 그 사람 원래 남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다른 말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저도 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어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 어떡하지? 다 꼬였네? 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옥간도 작가님께 질문을 딱 드렸더니 거기에 막 대본을 다 쓰셨는데 답변을 쓰셨는데 이분 내 거야. 제입니다. 네. 근데 일할 때는 이런 식이고 놀 때는 그냥 약간 무계획 그냥 그쵸. 끌려가는 편이고. 그렇죠. 어떻게 모든 거에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그렇습니다. 제2의 계획은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죠. 그런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봤더니 운동할 시간이 남더라. 그렇죠. 그러고 작업 시간이 부족하다. 운동 쉬면 됩니다. 되게 너무 간단하게 근데 운동 쉬면은 연락이 옵니다. 왜 안 오냐?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바쁘다. 지금 뭐야? 바쁘다. 아니면 그 다음날 뭐라고 합니다.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2배로 하셔라. 오늘 열심히 해라. 나 힘들다. 그럼 말 안 통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약간 예비군한테 말하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말하는 느낌이 가까워요. 그래서 타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 기계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절대 나랑 협상 안 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 힘들다 계속 말씀은 하시네요. 말은 계속 하죠. 계속 해야 됩니다. 힘들다라고 어필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켜요. 네네. 그렇죠. 저 다리에 쥐나는 거 보여주고 멈췄거든요. 말씀 안 하셔서요? 힘들다고 말씀 계속 안 얘기했어요. 하셨어요? 못하겠어요. 괜찮아. 못하겠어요. 오케이. 못하겠어요. 나중에 이거 보세요 하고 다리 지나면은 이렇게 움찔움찔거리거든요. 봤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네, 그걸 보여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 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가차 없으시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술이 아닌데 더 마케팅을 지셨는데 안 갈 것 같은데? 그쪽은 상술이 아니고 약간 바디 프로필 업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후려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상술은 다른 쪽이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조각조각 내서 운동할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하겠어요라는 말은 다 핑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죠. 한 2, 3년 차까지는 운동하는 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들은 시간 내서 뭐 본인 할 거 하잖아요.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취미 생활을 하니까. 저는 그 시간 내서 하는 게 그냥 운동이 거기 가야 친구가 있고 또 약간 그쵸. 그런 거여서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겸사겸사. 네네네. 네, 거기 아니면 사람 만날 데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또 슬픈 얘기 하시네. 아무튼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근데 처음에는 애써서 가셔야 했던 그런 그쵸. 것도 있고 처음엔 되게 힘드셨죠. 일주일에 2번만 가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 그럼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처음에 적응하기 전까지 힘드신 거죠? 지금 이렇게 매일 그쵸. 크로스핏을 뭐 20분 동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까지 그런 단계에 도달하셨는데 운동 안 하면 막 근질거리시잖아요.
근육이 울고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몸이 근질근질한 건 있긴 한데 네. 처음에는 근데 뭐지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헬스장 같은 데 가는 건 아니고 뭐 집에 약간 턱걸이 그런 기구 같은 거 사놓긴 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옷걸이가 됩니다. 아, 그쵸. 옷걸이가 되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사놨는데 처음에는 그거 보셨나요? 이말년 시리즈에 헬스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 보면은 막 쓰러진 김에 플랭크 막 이런 거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약간 어떻게 버스 한 이렇게 김에, 예, 자꾸 예, 가다가 맞아. 뭐 매달린 네. 김에 뭐 이런 게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작업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김에 한 번 매달리고 아, 처음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막 뭐 어. 냉장고에 막 먹을 거 가지러 가면서 한 2번 하고 턱걸이를 그렇게 하면 하루에 꽤 많이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 몇십 개 해요. 막 근육통도 오고 그래고 나니까 상체만 커졌죠. 친구가 하체는 삐쩍 말랐으니까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때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보기 안 좋죠. 아니면 하체를 키워주겠죠. 보청으로. 네.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그래서 뭐 스쿼트도 섞어서 하다가 근데 이게 계획을 잘못했던 게 이런 걸 만약에 하실 거면은 네. 전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나요. 개수를 올려서 하면은 이제 작업하다가 화장실 가서 돌아오는 김에 하고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앉았는데 숨이 헉헉거리거든요. 아, 실패했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이 방법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한두 개만 하셔라. 아, 욕심내지 말고. 진짜 호흡 안 차게. 어. 그리고 엎드리는 건 되도록 하지 말고. 엎드리기 너무 귀찮잖아요. 엎드린 김에 자야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게 진짜 네. 살짝만 움직일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시작했고, 근데 그러다가 안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킥복싱장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거기에 이제 친구가 다니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하고 거기 갔는데 관장이 약간 관장님이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이 쓰레기네 막 이러는 거야. 뭐 체력이 약간 보면서 진짜 안쓰럽게 쳐다보. 나 이런 놈은 처음 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지 잽을 시키는데 10번을 치래요. 네네. 근데 글러브 낀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10번 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그래가지고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너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진 게 느껴져가지고 내 몸이 진짜 엉망이 됐구나 느낌. 그 지금 뭔가 그 스포츠 만화의 주인공이 허약 체질일 때 그런 식의 약간 시퀀스 같았어요. 이제 여기서 재능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거고 저는 내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를 알겠다. 재능이 없더라고요.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헬스로 바꾸신 거예요? 킥복싱 하시다가? 킥복싱을 하다가 그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망했습니다. 왜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 망해서 그래도 운동은 하던 게 있으니까 근처에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장 다니다가 이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원래 수영을 배우려고 했거든요. 네, 수영 좋죠.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아직도 못 합니다. 생존 수영 하셔야죠. 저도 못해요. 아직도 걱정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구명조끼를 입고 다녀야죠. 어쨌든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수영장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찾아본 게 그러니까 그 뭐지 체육관 그러니까 격투기 체력 훈련 과정 중에 크로스핏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크로스핏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네 가보자 했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전문은 다르다. 죽을 뻔했죠. 살아 계시잖아요. 매번 죽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재미있는 체험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듣고 계신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지망생들이나 작가님들은 고질적인 병들이 있으세요. 네. 목 디스크나 뭐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에 시달리시는데 작가님도 그런 고질적인 병 있으세요? 손목은 조금 안 좋긴 한데 손목 아프다 싶으면 그냥 손목 보호대 차고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요즘은 또 안 차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어깨가 안 좋거든요. 네. 다 근데 작업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운동하다가 네. 자세를 잘못 잡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삐끗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일하면서 아프지는 않아요. 확실히 아직은. 네. 그러면 그 9년 전에는 처음 데뷔하고 나서 작업할 때는 연주하면서도 아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양말을 서서 못 신었어요. 에? 왜요? 다리가 안 올라와서.
다리가 안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하체 쪽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머. 발도 서서 못 씻었어요. 왜? 발을 못 들어 올려가지고. 되게 진짜 몸이 안 좋아지셨군요. 그렇죠. 아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 갑자기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운동하러 가셨지?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운동하셨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잘 때도 허리 쑤셔서 깨고. 허리가 안 좋으셨군요. 다 허리 안 좋지 않을까요?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몸이 상태가 안 좋구나 라는 게 심각하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허리 안 아프세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막 쑤시거나 신경통처럼 쑤시거나 그러진 않죠. 와, 그럼 운동 진짜 하셔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면 좋죠. 안양 오시면. 아니 그럼 뭔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보면 좋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실 거 없으세요? 고양이 자세 여기 해보실래요? 예, 뭐든 유튜브에 움직이면 많아요. 좋다고 네네. 생각하고 시간 내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근데 허리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보통 막 의자를 좋은 거 사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쩍벌 자세라고 하죠. 다리를 쩍 벌리면은 골반이 살짝 앞으로 돌아갑니다. 앉아서요? 다리를 서서요? 아니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면은 골반이 살짝 앞으로 돌아가면서 허리가 좀 세워져요.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는 것도 괜찮고, 근데 걷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집에서 막 뭔가 맨몸 운동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 걷는 게 제일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햇빛도 쬐는 게 아까 잠 못 자는 거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방지를 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그래도 좀 정신 건강에도 생각하면 걷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작가님도 걸으세요? 자주? 저는 이제 빨간 날일 때 날씨 좋으면은. 그럼 얼마나 걸으세요? 1시간 정도. 1시간 걸으시면 거의 한 걷기로 하면은 8km 정도 걸으시나요? 아니죠. 7km? 8km면 뛰는 속도죠. 그런가요? 네. 아닌데? 시속 8km면은 거의 뛰는 건데. 아니에요. 한 3, 4km 정도 걷죠. 걸으면은. 그런가? 그렇죠. 8km로 걸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저 마라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1시간 10분이면 10km 그렇죠. 뛰잖아요. 1시간에 10km면은 시속 10km죠. 진짜? 1시간에 10km를 뛰었으니까 시속. 아니, 우리 산수하지 말고요. 잠깐만. 아까 시속 8km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1시간에 그러니까 60분에 8km는 빨리 걷는 거 아닌가? 알았어요. 넘어가요. 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운동을 하면 이게 좋아요라고 뭔가 얘기해 봐 주실 거 있으세요? 운동하면 일단은 뭔가 통증 같은 거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네. 뭐가 있을까? 허리가 우선 안 아파지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루틴이 하나 생기는 거여서 그 루틴에 맞게 뭔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5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한 2시쯤에 무조건 뭘 먹습니다. 좀 골고루. 먹고 다녀오면 배고프니까 뭘 먹어요. 근데 그 뭔가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일만 한다 이러면은 일단 먹는 패턴부터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쵸. 좀 잠자는 패턴도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루틴이 좀 잡힌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도 좋은 것 같고. 뭐가 있을까? 일단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좀 자존감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고요. 맞아요. 뭐가 있을까? 저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양세준 작가님처럼 죄송해요. 또 소환 드려서 네 운동하고 차라리 내가 몸이 진짜 안 좋으면 병원을 가고 쉬지 운동은 진짜 나랑 안 맞다. 몸을 움직이는 건 나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벅지 운동 그쵸. 딱 일주일 진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게 한 일주일 됐어요. 막 유튜브에서 하체 운동을 중심으로 막 이게 막 뜨길래 한번 이거 해볼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선택했냐면 저는 지구력이 약하니까 오랫동안 하는 건 못 견디겠는 거죠. 그리고 제가 땀이 잘 안 나서 웬만한 운동들은 따라서 해봐도 그냥 땀이 여기 맺히는 정도지 막 엄청 힘들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하체 운동은 진짜 힘들대요. 그쵸. 네, 그래서 따라 해봤더니
5분 만에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따라하고 있는 건 10분짜리 하체 운동인데 진짜 그거는 하고 나면 네.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땀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죠. 그때 막 와, 내가 땀이 흘러. 근데 땀은 진짜 안 흘리시나 보네요. 전 진짜 잘 안 흘리는 편이거든요. 정말 아무리 뛰어도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거지 이렇게 막 땀이 막 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막 줄줄 흐르는데.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온몸에 막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저도 운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코어라는 데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약간 사람이 중독된 것처럼 나 오늘 안 했어. 언제 하지? 집에 가면 빨리 애들하고 인사하고 씻은 다음에 아니야 씻기 전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씻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됐습니다. 네. 아, 방금 생각나는데 운동하면 좋은 게 씻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작가님 보고 비웃었네. 근데 이게 집에만 있으면은 아이 그쵸. 그렇게 되는 것도 네. 있고 뭐 뭐랄까 이제 작가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뭔가 오늘 씻었나 안 씻었나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갔다 오면은 몸이 엉망이기 때문에 씻고 잘 씻죠. 그런 거랑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해야 하면은 뭔가 기진맥진 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굳이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움직인다 정도. 아까 걷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움직인다 정도. 그렇게 해서 뭔가 차츰 하다 보면은 뭔가 갑자기 오늘 무리 좀 해볼까 할 때가 오면은 그때 좀 무리하고. 아, 그쵸.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쵸. 해보던 거고, 그리고 그쵸. 나가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내가 요 앞에 고양이들 한번 보러 가야겠다. 양호영 포켓몬 고가 하던데. 그렇게 좋대요. 진짜 포켓몬고를 잡아보는 걸로만으로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연습을 하시다가 저도 제가 막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야, 제가 막 땀 흘리는 거 할 줄 알았겠습니까? 되게 보람차요. 정말 땀 안 흘리셨나 보네요. 네. 진짜 보람차요. 막 제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땀 갖고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땀 진짜 안 흘리시나 보구나. 그렇네. 네. 뭔가 아니 근데 그쵸. 뭐 사람들은 체질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쩌면 재능일 수도. 아니에요. 그런 거. 주변에 약간 고통을 잘 못 느끼시는 회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장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통 잘 느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 네. 살짝 스크립트를 보니까 작가님께서 저한테 써주신 그 내용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작가 생활에 뭐가 이로워요? 제가 물어봤더니 사고방식에도 많은 네네. 영향을 준다고 써주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일단 그 운동할 때 몸을 쓰는 거죠. 특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림에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많겠죠. 해부학에 좀 친숙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네. 관심도 많고. 일단 트레이너가 뭐라 설명하면은 아마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 근육을 어떻게 쓰시고 이 근육을 어떻게 쓰셔라 하면서 설명을 하면 보통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트레이너들이 막 자기 몸이랑 막 억지로 그려가면서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을 하는데 대충 알아듣죠. 알아듣고 그리고 운동 이제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할 때는 머릿속으로 자기 몸을 상상하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근육을 내가 쓰고 있다 뭐 이런 쓰고 거예요? 있다라고 상상을 계속 하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뭐 해부학에 친숙하면은 운동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면은 외우거든요. 그러면은 와. 그림을 그릴 때도 뭔가 같이 와, 그거 진짜 좋은데요? 해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동작에서는 근육이 어떻게 쓰인다 움직이는지 하면은 그 따로 와. 뭔가 구분해서 좀 접근을 하고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전공에도 되게 도움되는 거네요. 이거는 왠지 다 해야겠다는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운동에서 뭘 더 얘기해야 되지? 지름길을 덮다고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적었는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운동은 아까 영양학 공부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한 게 나는 너무 좋더라. 아, 네네. 네, 세상이 불안하니까.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뭔가 지름길은 없고 그렇죠. 뭔가 다들 운동은 이렇게 똑같이 운동했을 때 요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명확하니까 네. 거기서 또 안정감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정감도 있고 음. 반대로 네. 뭔가 아쉽기도 하죠. 왜요? 아, 좀 더 잘 태어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 뭐랄까 약간 운동이랑 영양 같이 하면은 항상 좀 붙어 다니는 게 뭐 네. 다이어트인데 그 이제 저는 막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막 보고 듣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지 정체기가 언제 오는지 아느냐? 언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운동할 때 정책이요?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혹은 공부든 뭐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오르고 네. 열심히 살 빼고 안 먹고 있는데 네. 몸무게는 그대로고 이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체중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책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네. 운동을 하고 열심히 먹고 하고 있는데 그 몸은 열심히 변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숫자만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변한다고 정책이다. 내가 무게가 안 들린다고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 업계로 다시 돌아오면은 단순히 그림이 막 표면적으로 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은 뭐 그런 거 비교하기 쉽잖아요. 뭐 내 만화 순위 혹은 뭐 별점 개수, 뭐 좋아요 개수 이런 걸로 뭔가 비교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사실 그런 거 그런 표면적 숫자에 좀 휘둘리지 마라. 그런 맥락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약간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운동을 통해서 내 직업이나 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시야가 좀 확장이 되거나 그쵸.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도 쓰이네 라는 식의 것들을 확인하거나 네. 그러니까 운동 하나 했을 뿐인데 진짜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 인생이 달라지는 뭔가 해석하는 뭐 필터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이게 꼭 네. 운동을 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공부를 해도 그쵸.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시야가 확장되는 건데 그쵸. 그런 경험을 꼭 그래서 뭐 하면 좋겠죠. 운동하면 좋고. 건강도 좋아지는데 그런 식의 다른 관점도 생기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수업 시간에도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턱걸이를 하면은 등이 좋아질까? 스쿼트를 하면은 하체가 강해질까? 안 강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체를 쓰고 그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저 진짜 다리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해석을 다시 하면은 스쿼트를 하면은 스쿼트를 하는 부위 그 하는 동작이랑 그 기능만 강화되는 거죠. 턱걸이를 하면 턱걸이를 하는 그 기능만 강화가 되는 거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골고루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말로 했을 때는 크로키를 하면 그냥 크로키가 느는 거고 그쵸. 모작을 맞아. 하면 모작을 느는 거지 뭔가 하나를 디리다 판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해결점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막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치트키를 원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죠. 뻔하죠. 뭐 다 골고루 해야 되고 사실 지름길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일주일 동안 헛했어.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되게 교과서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렇죠. 전 무슨 생각했냐면 하지 말까? 여기서 더 온몸 운동으로 확대해야 되면, 나 지금도 힘든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니까. 근데 예, 헬스장 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네. 아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스쿼트만 하면 또 뭐 어떻습니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네.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려고 운동에 집중을 했더니 뭔가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네. 뭔가 내 작업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이 미친다는 걸 알게 됐다. 약간 좀 멘탈적인 케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몸을 똑같은 말인가? 몸이 정신을 지배하고 둘 다래요.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런 게 보완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정신 건강에는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세로토닌인가 그 95%가 장에서 나온대요. 오. 그래서 대장 쪽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래서 우울해. 네. 그래서 채소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많이 네, 먹어요. 혹은 유산균. 그 유산균은 좀 맛이 없긴 한데. 또 유산균 좋던데. 네. 요구르트 설탕 들어간 거. 네, 맞아요. 당. 네. 그러면 지금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건강하려면, 그리고 건강하게 연재를 하려면, 그래, 내가 몸을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칸도의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진짜 조금 밖으로 나가볼까? 조금 요것도 재미를 붙여볼까 하는 시도를 하실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운동 말고 건강을 지키는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면? 먹는 거죠. 저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밥을 챙겨 드신다고 했잖아요. 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고기와 야채와 쌀밥. 저 생각보다 배달 음식 엄청 먹습니다. 뭐야. 네.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혼자 사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요리하는 시간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실 돈이거든요. 프리랜서한테는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사실 배달 음식도 장난 아니긴 한데 처리하는데 환경도.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 같은 거 시킵니다.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왠지 그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햄버거를 단품으로 먹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딱 단품 빵 하나가 대충 평균적으로 500칼로리에 단백질 한 20g 들었거든요. 햄버거 하나예요? 네. 그것만 먹고 거기에 채소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먹었을 때 좀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 세트로 먹지 말고 그렇죠. 물이랑 같이 햄버거랑 먹어라. 그런 말도 했었어요. 네.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나쁜 음식은 없다. 진짜요? 네. 그냥 네가 많이 먹어서 문제다. 와 진짜 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패스트푸드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세트로 먹으면은 이제 나오는 구성품이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이랑 콜라죠. 근데 감자튀김이랑 콜라가 거의 탄수화물이랑 그 설탕이랑 당으로, 지방이잖아요. 그렇게 세트로 먹었을 때 영양소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과식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거 세트로 먹으면 거의 1000칼로리니까. 네네네. 그런 맥락. 그래서 챙겨 먹는 것을 우선시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식단이라고 하면 왠지 진짜 막 사과 한 알, 아몬드 10개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끼, 세 끼니를 제때 챙겨 먹는 것을 식단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약간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만? 세 끼를 그렇게 먹는 것. 아니면 하루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먹었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네네네. 뭐든 다 균형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거군요. 그 식단을 이렇게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그리고 식단 만약에 뭐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으면서 내가 살았어요. 몇 달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 수치에 도달했어요. 원하는 수치에. 그 다음에 일반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갑니다. 요요가 결국 거죠?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환경이 다시 복구가 되면은 그렇게 먹던 환경으로 돌아가니까 체중도 그때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그냥 영양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보다 그냥 조금만 덜 먹어라. 밥 한 숟갈을 덜어 먹든지 최소한 그런 식으로 하고 혹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왜냐하면은 사람이 허기랑 갈증을 그렇게 구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원시 시대 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자연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이 보면은 대부분 수분이랑 영양소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배고픈가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많죠. 그럴 때 그냥 물 드시고 혹은 그럴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좀 갑갑해지죠. 그렇죠. 근데 먹는 게 제일 쉬운 쾌락. 초콜릿 먹어야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쾌락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사실 불법도 아니고 그쵸. 뭔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 거라서 사실은 배고픈 게 아닌데 뭔가 어떠한 쾌락이라고 해야 되나? 쾌락이라 표현한 건 좀 그런가? 맞죠. 아무튼 뭔가 기쁨. 지금 내가 네. 그 해소하기 위해서 예. 선택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단 거 먹는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 그런 맥락이어서 좀 구분을 잘 하시는 것도 좋고 혹은 어쨌든 위장이 공허한 게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도 찾습니다. 어쨌든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음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진짜 배고픈 건가 뭔가 입이 심심하다 싶으면은 물을 드시고 물을 먼저 마셔보고 네. 그럼 물을 그냥 의식적으로 500리터짜리 5리터 밀리리터 500리터 500리터 엄청 크죠. 그렇죠. 집이 커야 되겠죠. 네, 500ml, 네, 500ml짜리 병을 네.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먹으려는 연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집 앉아 있으니까 네. 컵을 애초에 큰 걸 삽니다. 큰 걸 사가지고 보통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쵸. 저녁부터는 물만 마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네. 저녁부터 물만 마시면 저녁이 몇 시예요? 6시인가요? 이제 운동 갔다 온 후부터 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7시부터 저는 그럼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세요? 먹죠. 뭐야? 왜 이렇게 계속 먹는데 네. 한 2끼 네. 먹어요. 갔다 와서. 근데 과식하지 않고 네. 과식으로 한 끼 먹거나 나눠서 2끼 먹거나. 네, 이분이 자꾸 식단한다 그러면 자꾸 제 머릿속에서는 되게 타이트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다 네. 미디어가 그러니까요. 제 머릿속에 세뇌시킨 겁니다. 그게 너무 편견이 강하니까 네. 교수님이 자꾸 뭔가 물만 마셔요 라고 마시면 어떻게 그때부터 금식을 하세요? 라고 느껴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식으로 바로 이어지는 네.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네, 어쨌든 과식하지 않고 제때에 네, 적당량을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허한 건지 아니면 물이 부족한 건지를 잘 생각해서 물부터 한번 마셔보고 이런 물을 것들로 계속 마셨는데 네. 배고프다. 그럼 진짜 배고픈 거죠. 네. 그래서 신나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과식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네, 노력을 하고 배달 음식도 괜찮다. 햄버거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화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면서 네. 소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식물이 배에 들어갔을 때 뇌가 포만감 느낄 때까지 한 2-30분,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렇죠. 그 전에 때려 넣는 거죠. 맞아요. 5분에 먹고 5분 만에 먹고 10분도 너무 오래 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화식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화식에도 상관없던 게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럼 좀 오랫동안 길게 먹는 연습을 해도 되겠네요. 그게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되던가요? 나 그 잘 안 돼. 근데 오래 씹으면 좋다고 하긴 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능할까요? 되새김질을 좀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저는 밥을 얼려서 공기에 보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어차피 이제 혼자 사니까 밥 한 솥 하면은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한 번에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모자라거든요. 더 먹고 싶어지는데 더 먹으려면 또 꺼내서 녹여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약간 본인 스스로 귀찮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맞아요. 수 있습니다. 네. 귀차니즘은 정말 모든 것에 다 적이니까 그렇죠. 네. 내 몸을 더 움직이게 어쨌든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건강관리 팁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50분 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이 재밌으셨을지 뭔가 네. 쓸데없는 소리 마냥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건강에 대한? 혹시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알람 안 맞추고 잡니다. 우와. 그러면은 한 8시간 되면 알아서 깨요. 너무 대단하시네. 이게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졸릴 때 일하면은 안 그래지거든요. 그래서 뭐 졸음 참으면서 한 12시간 일할 바에는 잠 다 자고 8시간 일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잠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데뷔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혹시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운동해야겠다 이런 단위를 계획하시나요? 보통 이게 할 게 없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빨간 날은 체육관이 닫거든요. 못 나가서 그때 쉬고 만약에 안 바쁘다 이러면은 빨간 날에는 뭐 자전거를 타러 간다거나 혹은 뛰거나 그러거나 하죠. 맞아. 그러면 운동을 하기 싫은 날에는 안 하시나요? 근데 하기 싫은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커가지고 일단 과거에 아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한 게 아까워서 그런 어쨌든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혹시 일주일에 마감하시는 작업량이랑 운동하는 양이랑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하루 일과 같은가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일단은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인데 근데 왔다 갔다 시간 빼면은 한 2시간 돼요. 2시간이고 근데 2시간 하는 날도 있고 운동하러 가서 그래서 일주일에 운동하는 총량은 한 8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일을 하는 시간은 근데 일은 일정 없으면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마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50시간, 60시간 이 정도면은 한 편을 마감하는데 하고 좀 휴일인데 누가 나랑 안 놀아준다 이러면 일을 합니다. 미리 좀 하는 편이에요. 저도 운동을 이제 조금씩 하는데 집에서 운동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 아니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고르실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자세가 바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자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거 아니에요. 하려고는 하죠. 뭔가 고의적으로 막 엉망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좀 미디어에서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네, 운동에 대한 관심이 꽤 있네요. 네, 예전에 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이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은 절대로 먹히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운동 본격적으로 한 건 29, 30 가까이 돼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늦었죠. 네, 그럼요. 저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요. 언제 시작하든 뭐 네. 선수할 거 아니니까. 그럼요.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할 거 아니기 때문에 운동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칸도 작가님은 많이 아프셔서 그게 조금 더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휴일날 아무 일 없으면은 작업하신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체육관 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친구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내 취미는 운동. 네. 저기 가서 내 친한 사람들 만나서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네.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운동도 누구는 뛰는 게 맞고 누구는 홈트가 맞고 네. 누구는 또 이렇게 체육관에서 크로스핏 하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안양 오시면 아니요.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재미의 이유,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건강관리 전문가이신 오칸도 작가님을 모시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맨날 운동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풀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팁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하고 말씀 나누는 도중에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지네요. 식단도 막 정말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도 없고, 네. 운동도 정말 전문가가 될 거 아닌데 너무 막 이 자세는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냥 조금씩 움직여보자. 걷기부터. 걷기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앞으로 일단 연재를 네. 계속 해야겠죠. 네. 항상 목표는 그냥 운동 계속 하면서 연재하는 게 목적이고 나이 먹어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네. 계속 하는 게 목표고 연재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를 그렸고 만화를 그럼요. 네. 오래 하려면은 그 생각을 했어요. 연재 시작하고 나 1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좋아하는 일을 1년 그러니까 만에 그만둘 순 없잖아요. 뭔가 원래 이제 지망생 시절에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였는데 1년도 못 하고 끝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뭐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운동은 필요하다라고 네네.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불멸의 투기를 연재 중에 계시는 옥한돌 운동 전문가님, 건강관리 전문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란지였고요. 저는 옥한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즐겁게 만나요. 안녕.